6.25 전쟁 때문에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나몰라라 해서 민심을 잃게 된 이승만 정부는 정권을 교체하자는 분위기에 더해져 설상가상으로 이승만의 건강까지 악화되어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정부 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려 했어. 대표적인 방법으로 일요일에도 학생들에게 강제로 등교하도록 해서 선거 유세에 참석을 막았던 일이 있지. 당시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등교하여 금같은 쉬는 시간은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를 정부가 뺏어간 거지. 그럼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겠어? 당연히 화나지. 그 결과 2월 28일 약 1,700명의 대구 학생들은 학교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를 했어. 1948년 7월 20일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어. 후보로는 이승만과 김구 두 명이 후보로 등록했어. 그 결과 130대 7, 엄청난 비율로 이승만이 선출되었어. 이승만은 임기를 이어가다가 2회 재선거 때도 당선이 되었어. 별일 없이 지나가던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어. 그동안 이승만은 장기 집권에 대한 야망으로 억압과 부정을 통해 선출되려고 했지. 과연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 난 아닐 것 같은데.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지. 자, 여기서 이승만 정부가 정부 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기상천외한 수법들을 사용했었어. 너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것 같아? 아할 자정투표, 즉투표 바꿔치기 투표함에서 한 40% 정도를 이승만, 이기부로 비춰놓고 시작했어요. 선거 전에 미리 이기부표를 채우거나 이기부표로 채워진 투표함을 바꿔치기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던 것도 있고 뇌물 상품이 쳤다. 뭐 이건 대표적이지? 사람들에게 뇌물을 뿌리면서 자율적 투표를 독려했고 이른바 업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유권자를 협박한 것도 있어. 또 강렬훈 즉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 올렸는데 당연히 본인은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의지하는 상관없이 무조건 자유당을 찍게 됐어. 그것 말고도 개표도 철저하게 조작했어. 첫 번째는 옷빼미표야. 밤중에 투표 현장에 있던 투표함을 싸그리 바꿔버리고 대낮에 일부러 불을 끄고 정전 드립을 치면서 어둠을 틈타 미리 준비한 투표함으로 바꿔치기도 했어. 두 번째는 피아노표야. 부정개표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 매수된 권표원이 야당 후보를 찍은 표를 보면 책상 아래에 떨어뜨린 척하며 책상 아래에 들어가 양손가락에 지장을 듬뿍 찍은 채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사정없이 찍어서 물표를 만들었어. 세 번째는 샌드위치 개표라는 것도 있는데 다른 후보를 찍은 표 뭉치 위아래 한 장씩 이기붕의 표를 씌운 후 모두 이기붕의 표를 집게 했으며 아예 검표하지도 않고 몽땅 이기붕의 표를 집게 하는 무식한 방법을 쓰기도 했어. 심각한 부정선거의 끝은 어떤 한 참관인이 호감을 엎어버리면서 대통령을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제 당시 막 정부가 수립되었고 다들 건국도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치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응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열렸어. 하지만 경찰에게는 소총이 주어졌고 이들은 총에 방아쇠를 무자비하게 당겼대. 이로 인해 약 883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했고 눈을 따갑게 만드는 치료탄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진압하기도 했고 그 후 4월 11일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건 바로 시위 중 실종되었던 학생 김주일의 시신이 끔찍한 모습을 한 채 마산 밤바다에 떠올랐다는 거. 얼굴은 체류탄을 맞은 채 만신창이가 되어있어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한 번도 자유당의 고문과 인사에 집을 벗어나갔으나 돌아오는 건 총선과 비명, 그리고 사내를 시체 공격수와 시위를 마치고 돌아오던 고려대 학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갑자기 나타난 이승만이 정권을 얻기 위해 공공한 정치 깡패인들의 습격을 받고 학생 한 명을 사망하고 50여 명이 중강상에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사람들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는 행위였고 화가 난 많은 시위대들은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4.18 그리고 4월 19일에 중고등학생이 진행한 시위에 대학생들이 동참했고 학생 신분이 아닌 많은 성인들도 이 혁명에 합사했는데 이렇게 모여진 많은 사람들이 경무대, 요즘 말로 청와대로 가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시위에 참여하는 총 인원이 거의 10만 명에 달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시위에도 정부와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총만 쏘아댈 뿐이었어. 군인들과 경찰도 과연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쏠 수 있었을까? 아니, 나랑 못했을 것 같아. 정부와 지시에 어쩔 수 없었던 군인과 경찰들은 총을 쏘았고 그로 인해서 2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어. 거리의 모습은 그냥 거의 처참하고 비극 그 자체였는데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이어졌고 하루에 단 6,100여 명 정도가 다치고 186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
끔찍한 거. 그래서 이거를 피의 화요일이라고 불러. 고려대학교 제자들의 희생에 분노한 대학 교수가 직접 거리에 나서서 이승만 정부를 비탄하는 시국선언이란 걸 발표했어. 여기서 시국선언이 뭔지 알아? 뭐 연설문 그런 거 아닐까? 맞아. 시국선언의 뜻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크게 야기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서 시국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해. 그러면 당시 교수들이 연설한 시국선언 내용을 간략히 알려줄게. 이번 4.19 일거는 이 나라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철저한 과정이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은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이 비극 시국에 대비하여 전국 대학 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자와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1번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효이며 부정부리에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3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데모에 총탄 폭력을 기탄 없이 가함은 민주와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었다. 5번 3.15 선거는 부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하라. 6번 3.15 부정선거를 조작한 주모자들은 중형에 처해야 한다. 8번 모든 구금된 학생들은 무조건 석방하라. 실형, 구금된 학생 중에서 파괴된 폭행의 엄행이 있더라도 동료의 피살에 흥분한 비정상 상태의 행동이 파괴의 폭행이 도니가 아닌 까닭이다. 11번 학원의 정치 독후화를 포기하라. 14번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흥분을 진정하여 이성을 지켜서 극히 학업의 본연으로 돌아오라. 1960년 4월 25일 대학 교수단. 이러한 시국선언 속에서는 학생들의 한 일조가 부정선거를 주로 다루며 핵심을 골라 이승만 정부에 대항했어. 1940년 4월 26일 수성초등학교 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총 쏘지 마. 우리 누나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부모의 형제에게 총소리를 대지 마라. 이승만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지. 군인과 경찰들은 초등학생들마저도 쏴버리기 시작한 거야. 6학년 고 한승군 학생은 시위에 참여하다가 13세 나이에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었어. 시민들과 학생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까지 이승만 정부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에 압박까지 더해져 버티지 못한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을 대통령 측에서 하야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공식적인 방송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람들을 애도하게 표현을 했지.